저기요, 이거 실화야? 혹시 스포금 위험한가? 예전에 나도 빨랐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무섭죠. 너무 불안해요. 파!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영화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배려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려운전 액션! 도로 위의 매너운전, 배려운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특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만든 세션으로서 그 강원도와 그 전라북도 강원도의 지역 발전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네 분의 토론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발제자 토론자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의 임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발제자는 그 전라북도 연구원의 이강진 연구부장님. 네. 두 번째 발제자는 강원연구원의 류정현 연구부장님. 네. 그리고 지정 토론자로서 그 네 분을 모셨는데 그 류재영 한양대 교수님께서는 자녀분이 그 코로나 발열에 의해서 그 참석을 못하시고요. 그래서 그 세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토연구원의 이순재 박사님, 그리고 전북연구원의 이성재 박사님.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강원연구원의 권호영 박사님. 네.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확진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4시 20분까지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발제자 토론 그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이강진 연구부장께서 먼저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이강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강속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도지사 협의회 관계자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발제할 그 내용은 이제 새만금 전북 강속권 특화 발전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라북도의 강속권 특화 발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발전연구원에서 이러다 보면은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전라북도의 정책인 양 항상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는 연구자 개인의 견해로 전라북도 및 전북연구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앞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지방에서 바라본 광역권 정책 그리고 전라북도의 광역권 현황 그리고 발전 전략 및 과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바라본 광역권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희가 초광역의 협력 배경, 그 다음에 초광역 협력 필요성, 그리고 초광역 공간적 범위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광역권에 대한 이제 추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거의 고착화됐고 그리고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불균형 이런 부분이 문제로 제기된 지는 지방자치단체 출범한 이후로부터 계속됐는데 이게 개선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비중도 그렇고 GRDP도 그렇고 일자리의 수도권의 편중, 일자리의 수도권의 편중, 그리고 기업들의 그 수도권 집중, 그리고 소비액이라든지 서비스 접근성까지 수도권에 중점되어 있는 거를, 집중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소도시하고 농촌이 점점 쇠퇴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의 인구 비중이 44.2%가 되고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거를 국토연구원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인구의 3대 리스크가 본격화돼서 이런 이 광역권의 추진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0년에 그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을 하고, 그리고 20년에 그 데드 크로스, 그래서 그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보다 더 큰 그런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의 고령층 진입이 어떤 인구의 그 3대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도 경계를 넘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사업 단위 광역화 사례를 보면은 삼도봉 생활권 협의회가 무주하고 김천, 영동 이 세 개 그 군이 그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구곡순담 요거는 이제 구례, 곡성, 순창, 담양 요 네 지자체가 협의체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최초의 지자체 단체 조합인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전북하고 전남 그리고 경남이 이런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업 단위의 광역화를 통해서 행정 연합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의 그 정책의 이제 한계성이 도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광역별 특수화된 이제 산업 연관 구조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 및 시설 입지 관점에서 분산적인 그런 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시도 단위로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역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중심 및 대도시권 광역화 대응에서 저희가 그 중소도시권의 경쟁력 강화하고, 그리고 국토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광역권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를 보면은 좀 처참합니다. 저희가 그 250만을 80년대 때 누렸는데, 지금은 이제 200만도 무너지고, 그리고 2차 인구 절벽에서 180만도 무너지는 그런 사례가 돼서 결국은 인구 유출과 저출산이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정주 기반도 약화되고, 그러면 다시 인구 유출 및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이게 그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권의 광역화해서 저희가 출근 통행권이라든지 쇼핑 통행권, 그다음에 여가 통행권 요 부분을 국토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런 그 생활권의 광역화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행정 단위가 아닌 생활권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이 돼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광역시 부재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성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이용의 규모를 확대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자원 이용 분야의 확대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젠다를 발굴을 할 필요성을 제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그 광역권 현황입니다. 전북의 광역권 현황을 볼 때 이제 역대 정부에서 전북의 광역권의 위치,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상의 전라북도의 광역권, 그리고 기타 전북의 광역권을 여태까지 어떻게 그 국가계획에서 아니면 전라북도 계획에서 전북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초광역권 정책은 보통 그 핵심 정책이 혁신정책, 균형, 산업정책, 분산정책 이렇게 그 진행이 됐고, 행정구역 중심보다는 이제 산업생활권 중심, 광역시도 간 산학현 협력에서 혁신 클러스터, 그리고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을 좀 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호남권으로 속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초광역권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4+알파 벨트로 대외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광역경제권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이었고, 그리고 기초생활권에서는 163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5+2 광역경제권에서 전라북도는 이제 호남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협력권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서 전라북도가 주관을 하고 광주가 참여하는 형태의 경제협력권, 그리고 광주가 주관을 하고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에너지 부품, 그리고 전남이 주가되고 전북하고 강원이 참여하는 바이오 활성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협력권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면은 이제 호남권 쪽을 보면은 전남, 광주, 전북 이 부분이 웰에이징 휴먼 케어 부분, 그리고 전북과 경북이 동서 내륙 벨트, 그리고 제주, 경북, 전북, 충북에서 천연자원, 식의약 소재 개발 이런 부분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상에서는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독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에서 독자권으로 되어 있고요. 2차 국토종합권에서는 서남권과 중부권으로 이원화됐고, 3차에서도 독자권에 나와 있고, 그리고 4차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4차 수정계획에서 또 독자권 얘기가 나와 있고요. 4차 재수정계획에서 5+2 해서 호남권으로 속해 있고, 5차 국토계획에 새만금 중소도시권 이렇게 전라북도가 속해 있습니다. 또 기타 그 광역권을 보면은 문화관광 광역권 해서 서해안 관광벨트 요게 있고,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벨트가 있고, 그리고 지리산 광역 관광 개발 요 부분이 전라북도가 속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남해안 관광 벨트라든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벨트, 중부 내륙권 관광 벨트, 동해안 관광 벨트,
한반도 평화 생태 관광벨트 이렇게 그 관광벨트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벨트에 이제 3개의 관광벨트가 전북이 속해 있습니다. 전북의 초광역권을 보면은 그 서해안 신산업벨트에서 인천을 포함해서 경기, 충남, 전북이 국제 비즈니스 거점 그리고 글로벌 해양 생태 그리고 첨단 산업벨트 등을 가지고 있는 서해안 산업벨트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내륙 첨단 산업벨트는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요 그 내륙 첨단 산업벨트에 속해 있고, 그리고 백두대간 벨트로 불리는 이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그 백두대간 벨트로, 요 백두대간 벨트는 이제 생태 보존 및 이용이라든지 관광, 생활 기반 조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들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북의 그 독자권 정책,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저희가 항상 좀 많이 치여서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호남 쪽에서는 호남이, 그다음에 호남 내에서는 전남하고 광주에,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하는 게 초광역권 부울경이라든지 그런 권역에서 저희는 강속권으로 또 좀 어떻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전북의 목, 그다음에 전북의 자존, 그리고 전라북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니셔티브를 좀 갖자라는 차원에서 독자권에 대한 그런 한번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강소 메가시티의 그 기본 방향하고 그다음에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추진 과제, 요거보다는 그 과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제하고 한계가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독자 권역으로서 보면은 강점으로 저희가 메가시티와 지정학적으로 연계가 용이하다, 탄소라든지 농생명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집적이 돼 있고, 독자 권역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한 부분을 이제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약점으로는 이제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집적 경제, 규모 경제가 미흡하다는 부분, 도시의 이제 구심점 및 내부 광역화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약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이제 정부의 강속권 지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확대라든지 소부장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도 발전의 거점이 남아하는 것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될 수가 있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초광역 메가시티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가격 경쟁력 심화 및 선진 기업의 내수 확대,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제 연담화를 통한 소외 가능성, 이 부분은 이제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한 거는 그 독자권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독자권의 성장판을 확장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심점 강화, 그리고 메가시티 간 연계 강화, 그리고 글로벌 SOC를 확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성장판 확장을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확대를 하고 행정수도 배후 중심의 배후 지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지향적인 성장 거점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및 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목표는 크게 특화 발전형 강속권, 기능 연계형 강속권, 그리고 환황의 거점형 강속권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속권 자체적으로 타 강속권하고 차별화되는 특화 발전 모델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피지컬리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은 기능으로서 타 그 광역권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서 전략을 마련을 하자라는 그런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그 과제로는 지역 내 이제 광역화 부분, 그다음에 초광역 유연한 초광역 협력 벨트, 그리고 글로벌 트라이포트를 육성을 하는 것, 메가시티의 접근성을 제고를 하고 행정 수도 배후 중심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중국 교도보 확보하는 이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 내 광역화 문제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요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광역화를 추진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광역화를 추진하는 게 적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저희가 그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을 찬성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광역권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 광역화는 저희가 3대 광역권으로 해서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주, 완주, 그리고 이게 전주, 완주에서 그 동북권까지 연계하는 그런 형태의 3대 광역권 경제권을 구축을 하는 거를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으로 연계를 하는 부분, 그리고 새만금권하고 중추도시권이 행정수도라든지 수도권과 연계를 하는 부분, 그리고 전남 광주하고 연계하고 대경권하고 동남권하고 연계하는 그런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 광역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세종시의 행정수도 광역화 효과를 새만금에서 저기 이 동북권까지 확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이제 그 새만금에서 군산은 물류, 그다음에 익산은 역사문화, 전주 완주는 행정, 이런 부분을 기능적으로 광역화하는 그런 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광역화 중에 그 행정 광역화 문제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빅 이슈기는 한데, 전주하고 완주 요 부분의 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만금하고 군산, 김제, 부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활 광역화 같은 경우에는 전주, 익산, 군산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전주, 완주와 그 동북권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능적인 광역화 부분으로는 이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이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상태양광 이런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군산의 연료전지, 부안의 해상풍력과 연계하는 그런 방안과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만경강을 중심으로 새만금, 김제, 전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익산하고 군산을 포함하는 그런 생태축,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능 광역화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또 이제 주요 과제를 보면은 저희가 그 메가시티 접근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새만금 세종 고속도로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평택 부여 익산 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하고의 연계성,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전주 김천철도라든지 새만금 포항도로 이런 부분이 대경권과 연계가 돼야 되고요. 광주 전남권하고는 전라선 고속 전철화, 그다음에 서해안 고속화 철도를 구축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동남권하고의 연계는 저희가 전주 김천 철도가 완성이 되면은 익산에서 그 부산까지
이렇게 그 철도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권하고의 연계성이 강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강력 협력 연계 부분은요, 저희가 그 전라북도가 대중국과 글로벌 벨트를 그리고 충청권과는 충청 전북 벨트, 그리고 광주 전남과는 전라 벨트, 대경권과는 동서 내륙 벨트를 구축을 할 것을 기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남방 11개국과의 연계를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수도의 배후 중심지로서 저희가 그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배후 단지로서 저희가 생태문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생태문명 수도를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청년 친화형 리모트 워크 도시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충청권에서 체류라든지 체류 인구, 그리고 관계 인구로 유치를 통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하나의 강소 권역으로서의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글로벌 트라이포트를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으로서는 이제 국제 비행장뿐만 아니라 항공 정비 산업, 그리고 바다로는 새만금 신항 이제 복합 단지, 그리고 익산을 중심으로 한 레일포트. 그래서 이런 트라이포트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저희 쪽에서 이제 대중국 교역 협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강소성과 하늘길, 바닷길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중몽 우호 협력센터, 이런 부분 저희가 중국과의 교역한 그런 역사적인 자원을 발굴을 해서 우호 협력을 강화를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요즘 K푸드의 거점으로서 전라북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를 한 것은 이 부분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류종현 선임연구위원님 발제까지 듣고 지정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연구원의 유종현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정부에서 초광역 협력과 지역 국가균형 발전의 하나의 전환점에서 앞서 발표하신 우리 전북의 특화 발전 전략과 뜻을 같이 해서 강원도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 초광역 협력에서 지원 방안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이 독자적으로 또 지역의 특화를 통해서 지역의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견인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큰 틀에서 보면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부가 이제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단계에서 부울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청권, 또 대구 경북권, 또 호남의 광주 전남권이 이제 계획을 많이 수립을 했고요. 저희도 특화 발전 전략을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월에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 내용을 아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계획은 뭐 강소권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 인구 규모 면에서 상당히 이 전국의 인구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 한 2.5%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메가시티 초강역을 하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총학 협력과 어떻게 연계를 통해서 지역에 미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특화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책 동향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다국 국토를 이제 해서 수도권 문제라든가 이 수도권의 그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초강약이 등장을 했고요. 또 특히 이 지역에 있어서는 섬열 문제에 대해서 또 지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대전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초강약 협력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강역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리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광역시 이상, 도시 규모가 이제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그 리딩 산업, 그다음에 클러스터 산업, 또 특히 이 초강역 인프라, 그것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틀로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강원도가 그것을 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에 인접돼 있고 또 시도로 봤을 때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권에 인접돼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강원도는 또 남북 교류라든가 북방 경제의 하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하나의 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강 협력으로 잘 연결시키는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을 하는 그런 특화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잘 넘어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작년 10월달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총학 협력 유형 중에서 저희는 이제 보면 일일 생활권 구축이라든가 산업 인재 생태계 조성, 중소도시권 강소권, 초광역 선형 배트 이 정부가 발표한 게 총학 협력의 하나의 그 기능적이고 또 유형별 공간 특화 발전 전략에서 강원도가 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생활권, 산업 인재 생태계, 또 공간별로 봤을 때는 강소권,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형벨트 계획,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강소권 메가시티가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특히 이제 제주도가 3개 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무조정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특화 발전 TF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국 3특이라고 지금 5개의 수도권의 극각점을 이제 특화 전략을 하는 전략과 또 3특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강소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독립해서 특별히 대우를 받아서 좀 더 하나의 그 국토의 하나의 성장 거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지방 소멸의 문제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소가 지정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전라북도라든가 이 강원도에 상당히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권 전략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어떻게 지방 소멸 기금과 기존의 지역 발전 전략과 잘 연계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디지털과 또 특히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개발,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이 강소권 특화 발전 전략의 중요한 하나의 그 사업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강원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는 이제 인구가 180만 명 정도에서 최근에 이제 154만 명 정도로 이제 규모가 이제 상당히 유출이 되었고요. 특히 도시 규모 면에 있어서 전라북도는 50만 이상의 전주시라는 도시가 있지만
이 강원도는 이제 원주시가 36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 소재지인 춘천은 28만이고요. 또 특히 동해안의 거점 도시인 강릉은 21만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이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가 작은 막 그런 것이 단점이면서 장점인 막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도권 문제는 하고 지방 문제를 얘기할 때 수도권의 인구 50%가 집중돼서 문제다라고 하듯이 특히 이제 3개 시에 인구의 55%가 집중되어 있는 뭐 그런 현실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5년간 인구 이동을 보면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춘천,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많은 이동을 하는 뭐 그런 이동 패턴을 갖고 있는 도시 강원도고요. 특히 이 이동량에 봤을 때 우리가 강원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기본적인 거점 도시 외에 속초하고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의 패턴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보면 최근에 뭐 한 20년간 여러 가지 국가 정책과 강원도 지역 산업 정책에 의해서 많은 강원도의 전략 산업을 이제 차근 키워가고 있는데 지역 내의 경쟁력이라든가 또 국내의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력 지수에서 가장 최하의 수준이고 GRP가 앞서 말씀드린 3% 수준의 미흡한 그런 기록을 갖고 있고 그의 원인이 아마 혁신 역량에 상당히적으로 미래의 기반이나 현재의 기반 미래 혁신 지수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저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규제의 한계성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 용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 행정 구역 면적보다 상당히 많은 규제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희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국가에 그만한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논리를 해서 그만한 기여만큼 또 그 상대적으로 그 기여한 것에 대한 시제적인 보상의 하나의 일환으로서의 강원도가 좀 보상받는 그런 지원책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고요. 나타나는 현상은 뭐 이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과소지역 비율이라든가 생활에서시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 수준에서 조금 좀 미흡한 수준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번 강서 메가시티 특화 전략을 통해서 좀 국가적으로 또 우리 도내가 해결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런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국가의 관련 계획들을 초강력 협력 사업들을 여기에 반영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륙 첨단, 또 백두대간, 동해안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2040년을 목표로 한 제4차 강원도 종합계획이 이제 승인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목표와 공간 발전 전략, 그다음에 여러 개 계획 지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이제 강원도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서 평화특별자치도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근간하는 특별 법안도 국회에 심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 메가시티도 이 특별자치도로 가는데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앞서 쭉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 메가시티, 이 강서권 메가시티로 가는데 인구 규모, 도시 공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그 전략의 공간 발전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또 신소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하는 중성 양성 면역 치료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강서권 메가시티의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하는 데는 우리 독자적으로 그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극복하고 국내 경쟁력이라든가 실질적인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실질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충청권이라든가 수도권 또 대구 경북권과 초강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 지역이 저희 강원도는 이제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최근에 12개 시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인가요? 4개 시군은 이제 감소 지역이면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춘천,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단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거버넌스를 또 특자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서 메가시티는 실질적으로 분권의 하나의 발전 모델로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고 아까 특별자치라든가 또 독자적으로 지금 지역의 특화 발전 전략이기 때문에 지역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발전의 하나의 특화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분권형 지역 초강 협력의 하나의 모델로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역의 공간적으로 저희가 인구 규모의 공간적으로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권 개념보다도 생활 협력권의 개념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도시의 생활 경제 협력권을 구성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전략은 저희 독자적으로 시군 간의 연계 협력의 방안과 또 주변의 시도 간의 연계 협력 방안을 이것을 좀 더 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생태계 문제라든가 혁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가져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전과 목표 가치로 가져가 있는 거는 산업적인 측면, 앞서 쭉 말씀드린 내용이고 공간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지역 인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혁신의 클러스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특히 수소 경제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갈 건가 하는 그런 전략. 두 번째 이제 공간 전략은 이제 네트워크 분담이라든가 혁신의 성장 거점을 어디에 만들 건가 하는 것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 특히 협력을 통해서 우리 균형 발전의 하나의 중심 지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원도는 5개의 3개의 도시권과 2개의 특화 도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도시권을 광역화를 하는 그런 내부 광역화를 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서권, 춘천 원주권에 실질적으로 인구의 주변의 경기도라든가 충청북도의 시군과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생활 경제권을 형성하는 그런 100만 규모의 강서 메가시티 하나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동해안 축에 있어서는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강릉을 거점으로 해서 6개 시군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대규모 광역 협력 경제 생활권으로 묶는 하나의 2개의 큰 축으로 가져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소외되어 있는 그 시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포용적인 지역 발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강원도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을 해서 아마 소멸과 균형 발전을 같이 가져가는 하나의 통합적인 그 포용 전략을 가져갈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100만 생활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주 춘천권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바이오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우리 커다랗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 헬스라는 그런 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좀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융복합 산업도시라는 것을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정기 계획법에 의해서 좀 기능적으로 확장을 못하거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강원도의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하나의 그 디지털 융복합 산업 거점을 하나 만드는 그런 전략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이오라든가 또 헬스케어라든가 그다음에 또 수도권에서 이제 최근에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도권의 인접적인 강원도가 그것을 기능 분담과 이전을 통해서 강원도의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수도권에 갖고 있는 한계를 또 같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6개의 그 초강약 전략과 협력권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한 혁신 성장 벨트라는 게 수도권, 동해안권, 내륙 첨단 산업권, 백두대간권, 중부 내륙권, 북방 초강약권의 각각의 그 산업들을 성장의 벨트로 육성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앞서 쭉 말씀드린 이런 그 강서 메가시티가 혁신의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든가 산업 벨트 구축 방안, 생태계 육성 방안, 선도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그 계획은 이제 강원도가 산업 특화 벨트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 특히 강원도에는 이제 원주권에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기업 도시를 좀 더 확대를 통해서 그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런 제도 개선도 아울러 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들고, 또 지역의 인재에 있어서 지역의 혁신 체계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 관광 공동체도 실제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거버넌스라든가 또 재단 협의체 투어 시티 이런 것들과 실제적으로 관광의 시도 간의 그 초강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의 혁신의 성장판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도 또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SOC 문제하고 우선 촘촘한 강역 SOC 문제를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로 국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도시권의 하나의 촘촘한 그 설치문의 그 생활권이 협력될 수 있도록 도로를 대중교통망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철도도 마찬가지로 철도 이제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고, 고속철도 시대는 저희는 수도권과의 순환 고속철도가 이제 완성 27년에서 30년까지는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순환 교통 고속철도 시대에 맞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산업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효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교통시설이 고용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부가가치 효과가 상대적으로 이 고속
고속도로나 또 고속철도를 완성하면 상당히적으로 많은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 특히 이 글로벌 경제력이라든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의 북방 경제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하늘길, 바닷길, 또 특히 철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항도 중요하고요. 그 주변을 이제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강서권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또 거버넌스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지방자치라든가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몇 개의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원주와 횡성의 사례라든가 또 춘천과 홍천의 사례, 또 접경 지역의 자체 사례, 또 특히 수소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 동해와 삼척의 통합 사례, 또 설악권의 행정 통합 사례, 이런 것들이 아마도 거의 바탕이 돼서 이 강원도의 강소형 메가시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평화특별자치도가 실제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강서 메가시티를 근간으로 해서 좀 더 보완이 된다 그러면 이 특별자치도로 가는데 하나의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강서권 메가시티 특화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 상황에서 두 분의 발제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류재영 교수님 지정 토론으로 또 추가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지정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3, 4분 정도씩 해주시고 또 답변 나오시면 또 추가적으로 또 플로어에 계신 분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류재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한양대학교 유재영 교수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쪽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과 기타 지역이냐, 그다음에 균형을 갖다가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역 경제 성장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국가 과제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서권 메가시티 특화 전략 역시 우리 강원연구소 잘 연구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국가 전략적인 틀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권이라든가 이거 다 초월해서 가야 될 큰 축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K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다가 이제 받아들일 정도로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제시한 전략이 유의한 굉장히 좋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강원도가 얼만큼 지금 절실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분석도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광역철도망 30+60 스마트 광역 경제 생활 도시권 네트워크 쪽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실천돼야 될 사항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구축 방안은 이제 매우 훌륭합니다. 근데 그림, 그다음에 픽처, 그다음에 비전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SOC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실행에 대한 측면에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순환 광역 전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법률하고 제도의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부분과 이제 도로 부분하고 이제 상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운영 주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철도 쪽에서는 이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가 또한 이제 연구가 되면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국방 경제 선전 및 게이트웨이 구축입니다. 관문의 구축이겠죠. 그래서 10개 정도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좀 대형입니다. 그다음에 국방 분야, 그다음에 외교, 남북 교류 등과 이제 지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련 부분이 이런 지역 개발 분야와는 또 다른 축을 가지고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복합 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 현안 과제, 그다음에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그다음에 초장기로 좀 한번 구분해가지고 과제 하나하나를 갖다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이제 다 동의하고 좋습니다. 이제 한번 타임 페이징을 좀 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공항하고 이제 그 주변부 도시 개발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양양국제공항 주변에서 복합 공항 도시 개발 조성, 그다음에 양양국제공항과 이제 연계하는 국가 복합 항공센터 건립 등은 굉장히 추진할 만한 그 좋은 과제로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 그 제안 겸 그다음에 다른 분야도 이제 그 공동 사항이 되겠는데. 이 강원 그 강서 메가시티 구축이 초장기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그런 발표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도 이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컨대 2030년 또는 2040년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그 구조 혁신과 그다음에 특히 그 교통 분야에서는 그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 교통수단 혁신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변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스마트 도시 등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면서 어떤 영향이 이러한 그 미래 사회에서 이제 강원도에 어떤 사업에 미칠 것인가도 이제 지금 한번 짚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탄소 제로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그 뉴노멀 시대에서 지역 경제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또 나아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향도 추가로 다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소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예, 다음 국토연구원 이선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이순자입니다. 두 분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배우는 바가 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정책 여건 변화로 가장 많이 이제 대두되고 거론되는 것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인구 감소, 경제 저성장,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 도래, 또 자치분권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도시권 중심의 발달 가속화라고 통상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표하는 다수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 주제들이 이러한 변화, 특히 대도시권 중심의 발달 가속화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의 일위까지 오랫동안 초광역 경제권이라든가 개발권, 광역 경제권 등 이름만 달리했을 뿐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같이 하는 거죠. 초광역 협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수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이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 기회에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고요. 이번 세션 주제인 강소권 특화 발전 전략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제가 강소권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서 또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작지만 강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핏 굉장히 좋은 말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또 다른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 이유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그 광역권 정책을 보면은 뭐 5+2 예를 들면 5+2 하면은 다른 메인이 있고 또 강원도와 제주도는 마치 그냥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뭐 조금 더 생각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강소권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남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만 같이 묶어서 되지 않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대도시권을 인접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전북이나 강원도, 제주도,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약간 좀 소외된 지역의 다른 이름이 강소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광역적 연대와 협력의 방향 자체가 뭐 영남, 호남, 충청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연장선에서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자료에 있듯이 박근혜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등 최근 동향이 조금 행정구역 중심의 어떤 광역
강소권 정책에서 조금 탈피해서 조금 다른 틀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경험상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광역권이 움직이는지 작동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2019년 12월에 고시가 됐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고 그 계획에서는 국토 공간의 미래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공간 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연대와 협력 공간을 창출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의 초광역 협력 논의의 특징이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파급 효과 확산 전략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정책적으로 조금 소외된 강소권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강원, 전북, 제주가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 강원, 전북, 제주가 뭔가 함께 같이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강소권 형태의 어떤 유형의 메가시티를 형성해서 강원도는 강원도, 제주는 제주, 전북은 전북의 어떤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게 지금 조금 소외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 다음 정부 지역 발전 정책에서도 최대의 화두이자 과제면 저는 의사견 개인적으로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강소권 3대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도시권 중심의 초광역 협력 논의가 위기이자 기회라는 생각도 저는 다른 한편으로 또 들었거든요. 큰 차원에서는 광역단위 중심의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다양화시키는 계기가 이 강소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연합정부 위의 필요에 따른 유연한 광역연합이라든가 기초단위연합, 지금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화의 어떤 계기가 이 강소권 메가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세계 지자체 차원에서는 초광역 협력과 같은 수준의 지원, 즉 유연한 초광역 협력권 참여를 통한 어떤 지원, 그 수준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독자적 권역 형성을 통한 지역별 특화 발전을 통한 어떤 지원을 받음으로써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초광역 협력보다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기회를 공고히 조금 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은 그 초광역 협력권, 대도시권 중심의 초광역 협력권 논의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기여하는 바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으로는 사실은 지역의 어떤 격차를 심화시킨다라는 소외 지역을 확산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전북과 제주와 강원도처럼 그런 측면에서 또 반론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비수도권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오히려 어떤 대도시권 중심의 초광역 협력 논의가 어떤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전국적 차원에서 성장 거점 다극화와 이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한다는 큰 목표하에서 강소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핵심 지역인 거죠. 핵심 지역으로서 전국적 차원에서 강소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4개 대도시권 중심 초광역 협력이죠. 부울경, 광정권, 대경권 있고 또 충청권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 강소권이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한 2개 그 특화 발전 전략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역 내부 광역화라든가 외부 광역화 등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구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은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우선은 내부 광역화의 경우 기존 도종합 발전 계획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발전 권역이 있고 육성축 있고 육성 권역들 이런 공간 구상들을 발전 구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시한 그런 내용들이 이런 광역 단위 지역 발전 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역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끌어나갈 수 있을지, 기존의 어떤 도 종합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차별성을 둘지에 따라서 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외부 광역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강원도, 전북, 제주가 타 권역들에 끼어들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금 ING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정부를 조금 더 압박하는 그런 걸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은 광역계획을 굉장히 많이 수립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계획만 좋아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뭐 나중에 보면 그냥 청사진 수준에 머물 수도 있고요. 공연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지금 부울경이 사실은 초강력 협력의 선두주자로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로 직전에 뭐 어제까지 제가 본 그 인터넷 기사를 예를 들면은 아직도 사무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게 강원도 메가시티든 전북 메가시티든 제주 메가시티든 또 하나 같이 묶어서 세 개 시도가 묶은 어떤 그런 협의체든 간에 이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일의 지속성, 일관성, 그리고 어떤 계속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나 분권, 수도권 대응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하에 연대와 협력은 향후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앞서 발표하신 두 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좋은 방향성과 전략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질문은 강속권 각자 세 개의 지자체가 각자 도생하는 그런 강속권이 아니라 혹시 같이 하는 세 개 시도가 세 개 도가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강속권이 되기 위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 있는지, 도가 아니라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예, 권호영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의 권호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뭐 이순자 박사님도 그렇고 유재현 교수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강원도 측면에서 유재현 박사님은 국토부를 담당하고 저는 행안부 쪽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치분권 관련된 얘기를 뭐 여기 앞에 또 플로어에도 워낙 또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기칠람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줄탁동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혜가 아닌 특화, 특례라는 부분을 갖다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소 메가시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적인 지원, 특히 메가시티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이 확충된다면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앞서 류정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는 50만 되는 도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이런 강소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라든지 다른 데에서 지표에서 저희들 물론 예타에 뭐 면제도 시켜주긴 하지만 기존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산업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예산이거든요. 예산. 자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적인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법률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하면서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광역시랑 기초시랑 할 때 중앙정부에 대한 그 간섭권이라든지 이런 통제권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고민을 해서 저거 강소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논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지 특별행정기관이라든지 기관 구성 다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주민들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까,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체감도가 높은 이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논리 개발하고 저희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이런 거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6, 7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세 분의 지정하신 그 토론하고 그다음에 뭐 저도 몇 개를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공통적인 거는 그 왜 강소권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 좀 개념적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논리적 정의를 포함된, 그리고 왜 연계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연계성은 전혀 없는데 공통성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왜 초광역 내지 광역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나누는 방식이 시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는 공통적인 게 강서권이라고 하는 제주, 강원, 전북, 그다음에 충북 여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표 선수가 둘이 아니라. 그래서 n분의 1에서 항상 떨어져요. 그래서 매년 한 그걸 5천억을 한다면 10년이면 5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세종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 제주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그 균형의 특별 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 아까 이선자 박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세 개가 연합한다면 유일한 연합은 강서권 특별 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별도의 국토부에서 만들든지 균형에다 갖다 두든지 만들어둬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하시려면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그걸 만들기 전에는 무슨 법이 필요하냐면 강서권 개발 특별법이 필요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일본의 홋카이도 오키나와 장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저기 어디야? 그 시칠리하고 그다음 사르디냐 그 섬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는 그 법제도가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건데 강서권 개발 특별법이 필요하고 그 특별법 안에는 이 정부의 회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들이 돼. 일반적인 그냥 공모사업에서는 여기 있는 사업 하나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그 강원도 몽땅 예산 집어넣어도 안 되고 전북 몽땅 예산 집어넣어도 안 돼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역외 유출이 크거든요. 경제와 인력의 역외 유출. 이거를 막는다기보다 뭐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이것을 자연적으로 그 영내에 그냥 임플리멘트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특별구 같은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의 신입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그게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잉글랜드는 대학 등록금이 다릅니다. 장학금도 다르고 그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다 법이라고 기본적으로 법에 그런 이런 법을 만들려면 논리가 필요해요. 왜 이래야만 되는가? 왜 여기를 지역 강화를 시켜야만이
대한민국 내지 우리 전체적으로도 경제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논리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늘 두 분 다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라서 그런지 조금은 사회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종합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연계성이 없는 지역이 왜 이래야만 되는가에 대한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는 저쪽 끝에서 저쪽 남이거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혀 상관없는 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또 세종 제주 특별계정도 전혀 다른 거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에 철도의 경우에는 지금 포항 강릉선은 좀 있으면 이제 연결되고, 그다음에 서해선 지금 착공됐고, 강릉 제진 착공됐고, 춘천 속도 착공돼서 2027년이면 다 끝나거든요. 대한민국이 동서남북 이렇게 횡단해가지고 전부가 연결이 돼요. 저는 만약 철도를 한다면 거기랑 국토부의 계획이랑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봐요. 독자적으로 할 게 없이.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는 국토부에 지금 혁신도시 개정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좀 있으면 이제 시효가 사라지는데 국토부에다 저는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속권 그 개발 개정을 그래서 국토부 예산에다 집어넣고 국토부하고 함께 연결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하신 저는 요 구체적인 전략들은 저희 사업들은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말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법과 예산이 없으면 전혀 워킹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뭐 어디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 앉아 계신 분들한테서 질문 있으세요? 추가적으로. 예, 그러면 이강진 본부장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유재영 교수님, 그다음에 이순자 박사님, 그리고 권혜영 박사님, 그리고 임승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요거를 강속권이 이순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옹색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컨셉일 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큰 규모로 이제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다극화하면서 광역 체제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는 그런 누락된 그런 자치단체가 뭐 제주는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하고 이제 강원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게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강속권을 먼저 연계를 해가지고 기능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개념을 잡은 게 아니라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남은 거를 어떤 컨셉으로 갖고 갈 것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게도 그렇게 이제 강속권이 돼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나름대로 특화 발전 전략 그리고 연계할 거를 좀 찾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고민을 해봤냐면은 강원도하고 군산하고 양양 공항을 그렇게라도 한번 연결을 좀 해보자. 저희 양양 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춘천 가려고 그러면 4시간 훌로 운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가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군산 양양 공항 그거는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타당성을 봤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국가에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해야겠지만은 이런 강속권 간의 연계, 이런 피지컬한 연계 부분을 뭐 하늘길을 통해 가지고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를 이순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안은 저기 임승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강속권 특별법 요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논의하는 그런 구조도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산업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GM 나가고 현대중공업 나가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부서 다 찾아다니면서 예산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지원이라는 그런 법이 별도의 예산 가지지 않으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그 국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도 그러지만은 동부권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거를 한 4년 정도 지원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확실히 낙후도가 나아졌습니다. 그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균형발전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는 안 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 지표만을 만들지 그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균형발전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게 달성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하고 강원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걸 그런 건 당연하지만은 그 국가에서 전향적으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그런 자세 없이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외 유출 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사례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도 그리고 아마 강원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 국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정현 박사님. 오늘 강서권 특화 발전 전략 정책 세션에서 우리 세 분의 아주 귀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강서권 메가시티 특화 발전 전략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것으로 저는 상당히 부담을 가졌었는데 이 강서권 메가시티가 꼭 필요하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데 상당히 동감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그것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의 목표라든가 정책의 대상, 정책의 수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함축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와 전라북도와 제주도가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강서 메가시티 이 특화 발전 TF에서 이 강서권 메가시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담아서 저희가 좀 이 강서 메가시티가 국가적으로 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고 또 많은 지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30분에 또 다음 세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들으면서 보니까 여기 양쪽 도지사님하고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특별법 제정을 좀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진짜 중요한 화두가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화에 의한 국가의 비생산성이 점점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충분하면 아마 국민들도 많은 성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봐요. 예, 수고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